시아버지의 생신이었다. 아침부터 부엌은 분주했다. 나는 전날 미리 장을 보고 새벽같이 일어나 전을 부치고 미역국을 끓였다. 기름 냄새와 김이 뒤섞인 부엌 안에서 땀과 피로가 엉겨붙었지만 그래도 괜찮았다. 가족이 웃는 얼굴을 보면 언제나 그 피로는 녹아내렸으니까. 점심 무렵이 되자 하나둘 식구들이 모여들었다. 시아버지는 반듯한 셔츠를 입고 어머니는 그 옆에서 조심스레 잔을 채웠다. 남편은 스마트폰을 보며 아버지 사진 한 장 찍어요. 라며 웃었다. 순간 나도 모르게 미소를 지었다. 적어도 오늘만큼은 무사히 지나가길 바랐다. 그런데 그날은 달랐다. 웃음과 대화가 오가던 식탁 위에서 내 입에서 조용히 새어나온 한숨 하나가 모든 걸 바꾸었다. 휴? 그건 단지 피로의 소리였을 뿐이었다. 새벽부터 쌓인 몸의 고단함, 하루 종일 이어진 긴장감이 흘러나온 작은 숨이었다. 하지만 그 순간 남편의 표정이 굳었다. 그는 숟가락을 내려놓고 나를 똑바로 바라봤다. 지금 한숨 쉰 거야?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방 안의 공기가 싸늘하게 식었다. 나는 놀라서 고개를 저었다. 아니, 그런 뜻이 아니야. 그냥 좀 힘이 빠져서. 그의 눈이 번뜩였다. 아버지 생신상 앞에서 한숨이라니, 그게 사람 예의야? 그게 무슨... 말을 잇기도 전에 손바닥 소리가 내 뺨에 닿았다. 찰싹. 짧은 소리 하나가 방 안을 쪼개었다. 젓가락을 들고 있던 시아버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시어머니는 고개를 숙였다. 아이는 그 옆에서 울음을 터뜨렸다. 나는 얼어붙은 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눈이 따갑고 귀가 울렸다. 한참 동안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다. 그저 초 한 개가 타들어가며 축 처진 케이크 위로 조용히 흘러내릴 뿐이었다. 그날 밤 나는 주방에 홀로 앉아 식은 미역국을 바라보았다. 손끝이 떨렸고 마음속에서는 무언가가 천천히 부서져 내렸다. 내 아들이 나를 때렸다. 결혼 후 처음으로 그 사실이 현실처럼 다가왔다. 그는 내 남편이었지만 동시에 내 아들이기도 했다. 내가 돌봐주고 기대고 사랑했던 사람이었다. 그런데 그 손으로 나를 때렸다. 그것도 아버지 앞에서 가족이 다 보는 자리에서. 이틀이 지나고 집은 아무 일도 없던 듯 돌아갔다. 남편은 회사에 갔고 아이는 학교로 향했다. 나는 여전히 그 부엌에 앉아 있었다. 그날의 잔소리가, 그날의 냄새가, 그날의 공기가 아직 내 옆에 붙어 있었다. 내 뺨의 붉은 자국은 금세 사라졌지만 마음속의 자국은 사라지지 않았다. 저녁 무렵 남편이 돌아왔다. 그는 아무렇지 않게 내 앞에 앉아 밥을 먹었다. 내가 조심스레 물었다. 그날 일 기억하지? 그는 젓가락을 내려놓지 않은 채 말했다. 괜히 일을 키우지 마. 아버지 앞에서 내가 한숨을 쉬니까 내가 얼마나 민망했는데. 나는 잠시 숨을 고르고 대답했다. 하지만 때리면 안 됐잖아. 그는 한숨을 쉬며 말했다. 그냥 넘어가자. 다 지난 일이야. 그날 나는 처음으로 깨달았다. 미안하다는 말보다 더 무서운 건 아무 일도 없던 듯 살아가는 태도라는 걸. 그는 나를 때린 것도 상처 준 것도 잊은 듯 평온했다. 오히려 내가 그 일을 다시 꺼내는 것이 잘못된 일처럼 느껴지게 만들었다. 밤이 깊어가고 나는 불을 끄지 못했다. 눈을 감으면 그 장면이 자꾸 떠올랐다. 시아버지의 놀란 눈, 아이의 울음, 남편의 분노에 찬 얼굴. 그 모든 게 하나의 그림처럼 머릿속에서 반복되었다. 나는 그때 처음으로 죽고 싶다는 생각을 했다. 아니, 죽지 못해 살아간다는 말이 더 정확했다. 숨을 쉬는 것이 고통이었다.
한숨을 참아야 하고 눈물을 삼켜야 하는 날들이 이어졌다. 하지만 세상은 여전히 돌아갔다. 아침이면 해가 떴고 사람들은 나를 보며 인사했다. 잘 지내세요? 라는 말에 나는 억지로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 웃음 뒤에는 아무도 모르는 상처가 숨어 있었다. 며칠 후 우연히 카페에서 작은 안내문을 보았다. 가정폭력 피해자 모임 당신의 이야기를 들어드립니다. 처음엔 그냥 지나쳤다. 하지만 발걸음이 멈췄다. 누군가 내 이야기를 들어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날 나는 처음으로 그 문 안으로 들어갔다. 작은 방 안에 몇 명의 여성이 앉아 있었다. 그들은 조용히 차를 마시며 서로의 이야기를 듣고 있었다. 누군가는 울었고 누군가는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처음으로 입을 열었다. 시아버지 생일날 아들이 저를 때렸어요. 방 안이 조용해졌다. 잠시 후 한 여성이 내 손을 잡았다.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그 말 한마디에 눈물이 터졌다. 그토록 듣고 싶던 말이었다. 나는 그날 이후 조금씩 달라졌다. 처음엔 두려웠다. 내가 괜한 일을 벌이는 건 아닐까, 가족이 나를 탓하진 않을까. 하지만 그 두려움보다 더 큰 것은 다시는 그날처럼 살고 싶지 않다는 절실함이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참지 않기로 했다. 참는 것이 미덕이 아니라 나 자신을 잃는 일이라는 걸 알게 되었기 때문이다. 세상이 말하는 착한 며느리, 현명한 아내가 되는 일보다 이제는 나 자신으로 살아가는 일이 더 중요해졌다. 가끔 여전히 그날의 한숨이 떠오른다. 그 한숨은 나를 무너뜨렸지만 동시에 나를 일으켜 세운 시작이기도 했다. 나는 이제 한숨을 참지 않는다. 그건 절망의 숨이 아니라 살아내기 위한 숨이 되었기 때문이다. 나는 오늘도 숨을 쉰다. 고통스러워도 두려워도 여전히 하루를 버티며 살아간다. 하지만 이제는 안다. 그 숨이 내 삶을 이어가게 한다는 걸. 그리고 언젠가 이 숨이 나를 새로운 길로 데려가 줄 거라는 걸. 이 이야기는 단지 한 사람의 아픔이 아니다. 누군가의 집에서도 어쩌면 지금 이 순간에도 비슷한 숨이 새어나오고 있을 것이다. 그 한숨을 죄로 만들지 않기를, 그 한숨이 누군가의 용기가 되길 바란다. 나는 오늘도 조용히 숨을 쉰다. 살아있다는 증거로. 그리고 다시 나로 돌아가기 위해.